IUK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구강암에 대해 강의를 맡게 된 일일 강사 손병찬입니다. 작년부터 참 코로나가 말썽이네요. 대면으로 여러분들과 직접 마주하며 강의를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듣게 되어 아쉽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할 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의의 목차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구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배웠을 구강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강암의 정의를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는 구강암의 원인 및 증상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구강암의 치료와 부작용 그리고 중재를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을 구강에 대해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구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입술, 치아, 구개, 점막, 혀, 잇몸으로 되어 있었고요. 구강의 기능 세 가지는 뭐였죠? 첫 번째, 저작 기능, 두 번째, 타액 분비, 세 번째로 연화가 있었죠. 저작 기능은 제5 내신경인 3차 신경의 지배를 받고 연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것이었고요. 타액 분비는 설하선, 이하선, 하하선에서 이루어지고 하루에 1에서 1.5리터의 타액이 분비되며 pH 6에서 7 정도의 약산성을 띠는 것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타액에는 타액 효소인 아밀라제, 그 중에서도 침에만 있는 아밀라제인 프티알린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세 번째 연화는 음식을 삼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구강암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정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강암은 입안의 혀, 혀 밑바닥, 볼, 점막, 잇몸, 입천장, 후구치 삼각, 입술, 턱뼈 등에 발생하며 이를 총칭하여 구강암이라고 하고요. 이런 구강암의 약 90%는 편평산피 세포암이고 나머지 10%는 타액선암, 육종, 악성 흑색종, 드물게 림프종이 나타납니다. 다음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도록 영상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암암변외과 김형준입니다. 구강암은 우선은 뭐 입에 있는 구조 중에 혀, 아니면은 혀 밑바닥, 잇몸, 뺨, 뭐 그런 부위에 생기는 입천장, 거기에 생기는 암을 이제 통칭해서 구강암이라고 합니다. 구강암이 가장 흔한 거는 편평상피암이라고 해서 이 표면에 그 점막의 표면에 생기는 게 많은데 뭐 생기는 기전은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변형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이 아니더라도 이 점막의 그 밑에 결체 조직에서 생기는 그런 암도 있습니다. 그거는 대개 이 거기에 있는 침샘 조직의 세포들이 변형이 돼서 표면으로 보이지 않고 속에 나타나는 그런 암의 종류가 되죠. 흡연이랑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흡연을 하는 분들에서 구강암 발생 빈도가 한 15배 정도 흡연을 하지 않았던 분들에 비해서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음주가 또 하나의 그 자극 요인이 되는데, 흡연과 음주를 모두 한 사람들은 거의 한 40배 정도 발병률이 높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뭐 입안이 헐어서 이 궤양이라고 하는데, 입안이 헐어서 한 2주 이상 낫지 않는 경우, 그럴 땐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헐었을 때는 되게 빨갛게 발적이 있고, 그게 진행이 되면은 출혈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구강암외과 전문의한테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백반증이라고 그래서 하얀 점이 입안에 백태가 쫙 끼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두꺼워지고 아무리 닦아도 없어지지 않고 할 때, 그게 또 하나의 전암병소, 전구 증상이 되겠고 암으로 발병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피부암으로 잘 알려져 있는 흑색종이라는 게 있는데, 흑색종은 흑색암이라고 하지 않고 흑색종 자체가 아주 악성도가 높은 암이 되겠고요. 특히 구강에 생겨서 까만 점이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커지고 색깔이 진해지고 표면에 궤양이 생기면서 피가 나고, 그럴 때는 뭐 거의 악성 흑색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점이 있을 때도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그런 병소로 인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헤르페스, 헐피스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이 한 군데가 헐었다가 그냥 저절로 아물거나, 아니면 연고를 발랐을 때 아물거나, 음식 조절을 조금만 했을 때 아물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개 이제 저절로 아물기 때문에 병원을 잘 찾지를 않으시죠. 그러나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주 이상 아물지 않았을 때, 그때는 꼭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 백반증, 하얀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주변에 꼭 이 홍반증이라고 그래서 이 궤양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점막이 까지는,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병소가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암들은 특수한 진단 장비가 필요하죠. 내시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구강암은 하고 밝은 불빛에서 전문가가 봤을 때 특별한 장비 없이 아주 조기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규칙적인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라는 게 굉장히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고요. 조기 발견됐을 때 당연히 치료의 성공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구강암은 대개 이 턱뼈에 이렇게 침습을 하게 되는데, 턱뼈에 침습을 하게 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첫 번째가 되고, 그때는 아주 커다란 결손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나중에 암을 극복하고 생존했을 때 삶의 질을 엄청나게 다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니까 전문가의 검진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입안이 헐고 아프고 피가 날 때는 꼭 치과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구강암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구강암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요 요소로 흡연, 음주, 영양 결핍, 가족력, 바이러스가 있고요. 흡연인 경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구강암의 확률이 2에서 3배 높았고, 음주는 흡연과 함께할 시 상승 효과로 인해 구강암 확률이 약 30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영양의 경우 비타민, 철, 아민, 구리 등의 결핍이 구강암의 발병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들 알다시피 가족력은 유전이고, 바이러스로는 헤르페스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자극적인 음식 섭취, 불량한 구강 위생 상태 등이 구강암에 영향을 준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강암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입안이 헐었다, 입안에 하얀 또는 붉은 병변이 있다, 입안에 혹이 만져진다, 이가 갑자기 흔들리거나 이를 뽑은 후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 혀나 입안이 아프다, 목에 혹이 만져진다, 구취가 심하다, 턱의 감각이 이상하다, 씹고 삼키는 것이 불편하다, 침이 많이 나온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모두 구강암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을 해서 전문가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구강암은 다른 암과 달리 대부분 육안으로 판별이 가능해서 병원에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다면 조기 진단을 하는 게 비교적 쉽고요.
그러나 초기에는 다른 양성 종양들과 유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근처에도 입안에 이상함이 느껴진다는 분들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하시도록 바랍니다. 자, 구강암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구강암의 치료에는 크게 첫 번째 수술, 외과적 절제, 둘째 방사선 치료, 그리고 셋째 항암화학요법이 있고요. 수술은 구강 내 암 부위를 절제하고 필요한 경우 목의 림프절을 제거하거나 구강 내 재건수를 시행하여 기능 및 외형을 회복해주는 형태로 시행하고요. 방사선 치료는 알다시피 고에너지의 X선을 암 부위에 쏘아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고요. 항암화학요법은 항암제를 전신적, 국소적으로 주입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치료의 부작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수술의 부작용에는 수술 후 출혈, 수술 부위의 감염, 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입안이 헐고 방사선 피부염과 구강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화학 치료는 구내염과 심한 통증,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강암의 간호중재 부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수술 직후 간호에는 기도 유지와 출혈 확인을 해야 하고요. 기도 유지는 기도 폐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기관 내 흡인을 실시하고요. 출혈 같은 경우 수술 부위의 드레싱을 관찰해야 합니다. 수술 후 간호로 온다면 제11 내신경 부시경과 제7 내신경 안면신경의 손상 여부에 대해 사정을 해야 하고요. 만약 이러한 신경들이 손상되었을 경우 부신경은 어깨가 늘어지는 증상, 안면신경은 위립술이 약해진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치료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 진통제나 찬물 찜질을 해주면 되겠고요. 수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종이와 연필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하고, 영양관리에서는 자극적인 음식을 금하고 유동식의 미음을 소량씩 자주 제공하며 식사 전후로 구강 간호를 실시하며 음식물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위관 영양 또는 필요시 TPN 완전 동맥 영양법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강의가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코로나를 조심하시고 다음에는 코로나가 좀 진정되어서 대면으로 만나서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